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목포시를 포함해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 지역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당초 제각각 신청했다가 신안군의 대승적인 양보로 목포시 공동 유치로 선회했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섬진흥원은 목포시로 유치돼야 하는지, 목포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석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성길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지역에 유치될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석준 도서문화연구원장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내 섬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이번 그 한국섬진흥원은 그 국내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그 학계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섬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이번 기회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 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가 그 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섬진흥원은 향후 5년간의 생산 유발 효과는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274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279명에 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섬정책 컨트롤 타워가 그 설립된다는 면이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그리고 그 섬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섬진흥원,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특히 취업 이렇게 인원을 봐보니까 한 300여 명 가까이 예. 되는데 상당히 큰 규모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님, 지난 2일이었죠? 네. 그 설립위원들이 이 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놔두고 공모를 신청한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목포도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2일 날 우선 그 섬진흥원 유치할 입지, 건물, 뭐 이거 현장 실사를 나왔더랬습니다. 우리 평가위원들 나오셔가지고 먼저 저는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 예, 입구에서 환영 인사만 하고 네. 이제 안에는 이제 실사에는 못 들어갔는데, 아마 그 옥상에서 사막도 그러니까 구항원노조 건물이죠. 네. 거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설명 듣고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고 너무 경관이 좋아가지고 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목포신안 통합추진의 강성길 위원께서는 지금 앞에도 목포 옆에 있는 바로 섬에 사시는데 섬 주민으로서 한국 섬진흥원이 설립된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좋은 일이죠. 네, 어떻게 좋으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는 우리 섬진흥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섬에 대한 인식을 좀 네. 크게 바꿔줬으면,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섬진흥원 왜 필요한가? 앞서도 우리 홍석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섬진흥원이 기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시장님, 우리 저기 한국섬진흥원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아까 홍 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큰 틀에서 국가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섬 정책은 섬에 관해서는 조금 약간 소외된 정책, 지역,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의 어떤 주변 지역, 네. 변두리 지역, 뭐 이런 어떤 그 유치에 있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섬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부각되면서 네. 이런 섬 정책을 총괄하고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목포 지역에서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됐었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우리 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안전부, 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어떤 통일적인 어떤 정책이 안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좀 일관성 있게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네. 섬 필요성을 우리 목포 지역에서 꾸준히 10년부터 전부터 제기해서 이게 이제 결실을 맺어진 단계다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목포 시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전에 또 완도에서 삼선도 하셨잖아요. 완도가 또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잖아요. 실제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했던 그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정부의 제각각인 그 부처마다 섬 정책이 나눠져 있었던 것 때문에 힘든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신안군 부군수도 한 3년 했고요. 예. 완도 부군수도 하고 완도 군수도 한 10몇 년 했고 네. 지금 현재 목포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섬에 관한 제로사항 이 부분을 가장 좀 절실하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고 예.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우리 섬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DJ 정부 시절에 남양 관광베스트 사업,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테면 가오십 섬 가꾸기,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테면 남해안 썬벨트 사업, 네. 이런 나름대로의 국가 정책, 섬 해양 바다와 관한 정책을 입안했었습니다만 시범 사업 정도로 끝나고 어떻게 틀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이런 차제에 이번에 본격적인 섬진흥원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뭔가 좀 이제는 체계적이고 좀 깊이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포에서 계속 제기돼 갖고 예. 성사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 섬 발전 진흥원이 목포 지역에 꼭 설립이 돼서 좀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식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홍 원장님, 부처마다 정책이 제각각 따로따로 여러 가지 섬의 정책을 시행하고 또 특히 섬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우리나라는.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왜 한국섬진흥원이 필요한지 우리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또 한국섬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논리도 만들고 토론도 하고 그래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사실 1983년도에 처음 설립이 돼서 그간 한 설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섬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식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섬, 주로 이제 서남해를 위주로 했지만 전국의 섬을 갖다 전부 다 조사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미진해서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유치가 되면 그런 식의 작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목포에 섬진흥원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면에서 두 가지를 크게 간단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주제가 그럴까요?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이게 섬진흥원이 왜 필요한가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섬진흥원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국가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네. 삼면이 바다라는 건 해양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도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아주 좋은 경관과 풍광 그리고 생태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서 섬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말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걸 관리할 그런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제서야 비로소 그것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성길 목포신화통합 추진위원께서는 또 제가 방금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은 섬 주민이기 때문에 섬진흥원의 필요성
뭐 꼭 명칭이 섬진흥원이어서 그러지 어떤 섬의 정책을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부서 같은 게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 섬진흥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해양 국가이면서 또 섬이 3,000여 개가 넘는 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그동안 낮았다. 그로 인해서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뭐 차별을 넘어서 아주 냉대를 많이 받아왔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섬진흥원의 역할을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차별과 냉대를 해소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진흥원이 필요하다. 혹시 영화 자산어보는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개봉했는데.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섬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이중적이고 왜곡되어 있느냐. 네.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네, 천사대교 천사대교죠. 개통한 지 2년 만에 1,000만 명 가깝게 다녀갔습니다. 관광객이. 놀러 오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는 섬을 찾습니다. 와서 좋다고 그래요. 네. 이번에 그 안자도의 퍼플교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고 네. 있고 또 신안군이 최근에 국가 균형 발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라든지 보도에 따른 댓글을 보면 네. 아직도 여전히 네. 염전 노예에 관련한 댓글이 네. 또 섬 여교사 문제 이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국섬진흥원 왜 목포에 유치돼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한번 이야기해. 왜 목포에 우리 섬진흥원 당연히 목포 시장님이니까 공모를 응했으니까 목포에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명분이라든가 근거가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냥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진흥원이 목포로 와야 되는가? 가장 쉽게 접근한다 그러면 지리적인 입지 적합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섬이 3,000개라고 왔을 때 약 한 65%가 전남에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에 우리나라 전체 섬의 46%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에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목포는 옛날부터 섬의 관문, 섬의 수도라고 일컬어져 왔지요. 그러면은 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섬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목포의 그 거점 도시인 목포연구원이 맞다라고 한 것이 이제 지리적인 적합성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나라 그 섬 컨트롤 타워인 진흥원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협력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목포대학교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가장 역사가 깊은 섬정책, 도서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게 목포에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목포에는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기관 또한 섬 해양에 관한 조사, 연구, 발굴,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사단법인 섬재단이 또 목포에 설립이 됐고요. 또 사단법인으로 우리 한국 섬주민연합회 중앙회가 또 목포에서 이제 태동을 했거든요. 뭐 이렇듯이 섬 관련된
유기적 협조 체제로 갈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전부 다 목포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대표님, 강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섬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산발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 목포에서 12년 전부터 네.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섬의 날을 제정을 하자. 또 섬 진흥원을 만들자. 또 섬 박물관을 만들자. 또 세계 섬 엑스포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것을 우리 목포 MBC가 주도적으로 토론회, 포럼 같은 것을 많이 개최를 했는데, 네. 뭐 이게 우리 목포 MBC한테 감사 말씀 좀 드릴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네. 이런 논의가 여기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분위기 확산을 해왔고,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2019년에 제1회 섬이날 행사를 목포 네. 사막도에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거기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섬진흥원의 필요성을 또 다시 역설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또 현재 김원희 의원님, 서산석 의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섬진흥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소위 말한 모법인 도서개발촉진법을 네. 개정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바로 행정안전부가 섬진흥원을 공모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했던 노력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보고, 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목포가 이런 섬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밥상을 차려놨다. 막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들은 여기다가 지금 숟가락을 올려놨다. 뭐 이런 표현을 적절하냐는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목포에 섬진흥원이 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최적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이 섬진흥원이 입지하면은 거기에 이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국도 1호선, 고속도로, KTX 뭐 이를테면은 이런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공항, 그다음에 항만, 또 이제 이런 이 국가기관이 입지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의 어떤 정주 여건들이 잘 조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 목포에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다시 말하면은 교육, 의료, 일테면 뭐 체육, 문화, 이런 어떤 쇼핑,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는 대학만 하더라도 국립목포대학, 국립해양대학교를 비롯한 7개 대학, 그다음에 병원도 종합병원급에서 약 한 150개 정도 병원, 체육시설, 공원, 쇼핑, 이런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당연히 목포로 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사막도 구 항원노조 건물은 예. KTX 목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또 여객선 터미널까지도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면은 10분 안에만 들어옵니다. 또 주변에 앞으로 조성될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형 호텔, 또 컨벤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고, 아까 말한 섬의 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포로 온 것이 최적지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 제목도 그러지만 목포로 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지리적 접근성도 그렇고, 섬과 또 중앙 그 수도권과의 연결성도 그렇고요. 또 섬에 관련된 각종 이슈가 또 이쪽에서 제기됐다는 거, 섬의 날, 뭐 한국 섬진흥원 설립 논의, 뭐 이런 걸 또 여기서 제기됐고,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목포가 되는 게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허 원장님, 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한국 섬진흥원 이러한 기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가 세미나 뭐 쭉 해오셨잖아요. 예,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었는지 그거 좀 이야기가 좀 필요할 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지금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차원하고 전반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뭐 공감이 되고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목표의 의미,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연구자니까 또 연구의 예. 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섬진흥원의 설치는 다시 목포에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사 연구라고 하는 기반이 중요하고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1983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지난 40년 동안 계속 섬에 관한, 특히 서남해권의 섬에 관한 문화, 생태, 역사, 그리고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요. 자료들도 사실 섬박물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뭐 생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조그만 박물관을 우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기초조사를 잘 이게 해왔던 것이죠. 그걸 네. 바탕으로 해서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국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목포에서 섬진흥원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실행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거죠. 2018년도 6월 16일 총리실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저희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서 했던 논의들을. 그래서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어요. 실제로 발표했고요. 마침내 목포권 국회의원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원희 서성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국섬진흥원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 법이 결국 연결이 돼서 섬의 날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에 가장 기초적인 노력들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조사 이런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뭐 2017년인가요? 8년인가 뭐 콜로키엄인가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학계 내에서도 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인식을 못 해왔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건 이중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개것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자체가 하대하고 천대하는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 해금 정책이라든가 공도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입니다. 다시 이건 조선시대 때의 영향입니다. 예, 다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신라는 더 올라가면 신라시대는 우리나라 해양 강국이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장보고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명나라에 지나치게 기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의 인식이 잘못된 인식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해야 될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연구와 조사고, 콜로키엄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포럼, 그리고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심포지움 이런 학술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만들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섬에 관한 담론, 섬의 정체성에 관한 담론, 섬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반 수준까지 가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노력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소비시키는 그런 식의 활동들을 우리 도서문화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해왔다. 거기는 남들이 알려주지 않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식의 것들이 쌓여 있다, 축적돼 있는 그런 식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는 정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실제 지식의 어떤 축적도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우리 강 의원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목포 유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섬 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신안 목포 통합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반대로 기대감도 역시나 그에 못지않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우리 무한반도 통합, 무안을 포함한 무한반도 통합이 1994년 4월에 시작되었는데 올해 만 2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망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섬진흥원 문제도 그러한 통합, 우리 지역 통합이 예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뭐 이렇게 목포 따로 신안 따로 유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훨씬 더 화합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우리가 섬진흥원 유치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늦게나마 신안군이 양보하고 목포 유치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우리 강성길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세 번째 논의 주제는 신안군의 양보, 목포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장님, 네. 신안군의 양보, 우리 목포 유치에는 아무래도 청신호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신안 군수님과 신안 군민들께 이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 도민들도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목포로 단일화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안도를 한 것 같고 이러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우선 신안군이 양보를 하면서 바로 김영록 도사님과 네. 목포, 신안, 진도, 해남 네. 이렇게, 완도죠? 네, 완도, 예. 완도, 진도 이렇게 예. 해서 바로 시장 군수들이 도지사님하고 공동 유치 건의서를 바로 제출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 우리 수산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 협의회 명의로도 목포 유치 지원 그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고 우리 목포시의회 또 최근에 전라남 도의회까지 목포 유치 건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 주셨고 또 최근에 수협에서 또 이렇게 수산인들도 성명서를 발표를 해 주시는 등 이렇게 각계각층 또 지사님 전남 도지사님은 직접 목포 유치 홍보 릴레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전 시장 군수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남 도가 거도적으로 전도적으로 목포 유치를 환영하는 또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지금 그 공감대 형성에 동참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안군이 양보하기까지 우리 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저희들이 함부로 공개할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에 우리 목포시에서 좀 신안군의 많은 이 요청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전남 도지사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네. 이렇게 두 개 같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네. 좀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런 이런 양보가 유치까지 결정이 돼야지 정말 진정한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홍석준 원장님께서는 이번 그 신안군의 양보, 목포 유치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양보가 안 됐으면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대승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실 목포의 입장에서도 사실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신안 군민들의 그 군수님과 국민들의 그 염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에 이 다도해가 그 갖고 있는 의미는 전국 섬이 사실은 그 3,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서남권의 9개 지역, 이게 1,534개 지역이거든요. 전국에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약 45.9%, 정확하게 46% 정도에 해당되는데 45.9%입니다. 그 전남섬의 71%예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신안이죠. 그러니까 네. 목포가 이것을 가지고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신안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안의 이 다도해라고 하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섬의 수도가 정말 제대로 된 목포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런 신안의 그 섬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염원을 받아서 잘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해안 고속철 그리고 그 남해안 그 철도의 교차 출발점이고 이런 부분도 목포가 굉장히 중요한 유상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역시 신안, 지금 진도, 해남, 완도 이런 그 서남권의 각종 그 섬 지역이 이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마침
신안에서 정말 그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정말 자신감을 갖고 유치에 총력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 이 작업의 그런 의미들을 잘 살려서 확실하게 이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성길 의원께서는 앞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94년 4월에 시작된 통합 논의가 됐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도 없었을 거고 좀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고 신안군의 양보는 결과적으로 목포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해 주셨는데 신안군의 양보, 신안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포 유치로 군민,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민들께서 양보를 해주신 것은 우리 섬진흥원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또 어찌 보면 절박함이란 것들이 좀 많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섬진흥원 유치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진흥원 유치가 우리 지역 통합의 계기가 되어서 지역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안군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또 목포 신안 통합, 신안 목포 통합의 어떤 논의가 이제는 좀 물꼬가 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뵙고 재작년에 이미 이제 토론회도 가졌고 또 시장님과 군수님 두 분께서 손을 맞잡고 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안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찬반이 대단히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일층 이런 진흥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잘 풀어나가고 협력하고 하면 통합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또 그러도록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종식 시장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신안군이 양보를 했습니다. 통합 추진위에 꾸리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신안군의 문제도 있을 거고 목포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자 그런다고 하면 목포시가 좀 이렇게 신안군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는데 통합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서로 이렇게 좀 그 마음을 합을 잘 맞춰서 목포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어차피 목포 신안 통합은 결국에는 우리 목포시가 조금 더 가슴을 더 넓고 네. 우리 신안을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양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을 좀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걸 계획해서 잘 될 걸로 보고 어찌됐든 목포하고 신안하고 공동 통합위원회가 얼른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 선심국부터 이렇게 좀 하면서 서로 간에 조정하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아까 우리 강 대표님 말씀 주셨듯이 이제 여론조사를 먼저 자체적으로 했나 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다는데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는 이제 중간 정도 가다가 서로 통합 준비를 많이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조정해 가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미리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걸 갖고 자꾸 조금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갈 길이 조금 약간 더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들은 우리 신안군을 잘 떠받들면서 이렇게 좀 양보를 좀 하면서 줄 건 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강 대표님 네. 이제 향후에도 이렇게 우리 신안하고 목포하고 공동추진위원회가 빨리 좀 결성이 돼서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 예. 첨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저희 신안에서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중입니다. 이제 코로나 19라든지 외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통합 관련해서는 저는 좀 우리 목포 시장님이나 김종식 시장님이나 우리 목포 시민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통합을 하려면 통합하면 목포시 통합시의 명칭이 목포시지 신안시 아닙니다. 또 내용적으로 볼더라도 목포가 신안을 안고 가는 것이지 신안이 안고 가지는 않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주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다 주더라도 10개가 다 목포 것이 된다. 이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네.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한국섬진흥원 신안군의 양보가 정말 목포시나 신안 목포의 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 시장님 말씀 중에 목포시가 가슴을 열고 신안군을 떠받드는 자세로 임하겠다. 좋은 말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설립되고 설립 지역이 선정되고 설립이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홍석준 원장님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포에 유치돼야 된다는 것은 전남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전남 선왕권이 다시 단순히 선왕권이 아니라 동해안이라든가 남해안이라든가 다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해 있다. 목포가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안을 안고 완도를 안고 해남을 안고 진도를 안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 경남까지 다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해까지 다 안고 인천까지 안아야 되는 이게 다시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말로만 이거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노력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면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력 양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력 양성이고요. 이 섬진흥원이 유치된다 할지라도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유치는 해놓고 그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섬에 관한 조사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목포대가 도서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을 다해보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간 40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좀 더 확장 심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섬 정책 개발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 전국적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진흥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이런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식의 섬 정책을 개발해서 실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길 의원께서 한국섬진흥원 이 설립이 되면은 섬 주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조직에서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일하는 기관이나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으로서 섬 주민으로서 섬진흥원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섬에 대한 시각이 홍 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선 중기까지 뭐 400년간의 공도정책 이후에 해금된 이후에도 유배지 정도로 생각하고 업신여기다 보니까 섬 주민 스스로가 자기 비하하죠. 섬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우리 자신부터 먼저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럴 만한 기관이나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뭐 행정안전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해양수산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섬진흥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기에도 아주 적격이겠다.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한국섬진흥원 설립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금방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조사, 연구, 홍보, 교류, 협력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 컨설팅 뭐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섬진흥원이 설립된 취지가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인데 과연 섬진흥원이 설립이 돼갖고 정책 중장기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게끔 정책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중요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섬진흥원이 앞으로 훌륭한 그런 그 인적 자원을 구성해서 좋은 정말 섬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갖고 이게 만들어낸다고 또 된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낸 것을 각 부처별로 이렇게 이제 해당 부처별로 추진을 할 텐데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을 갖춘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좋은 정책들, 중장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각 중앙부처가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예산 뒷받침해서 실현해줘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섬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단순한 진흥원 하나 만들어가 될 성질은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것을 이 진흥원이 그런 정책 개발에서 각 부처에서 시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차후에 섬진흥원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나오신 순서대로 맺은 말 한마디씩 더 부탁드릴게요. 강성길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자, 홍 원장님. 목포는 그 섬의 수도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사실은 이미 1926년도에 매일신보가 목포를 섬의 수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는요, 당시 이한빈 전 부총리가 한국미래학회 세미나에서 목포가 L자형 지역개발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동남권과 더불어 서남권을 양축으로 삼아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은 해양도시입니다. 해양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에 강점을 두고 그걸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의 목포, 신안, 그리고 해남, 완도,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포를 핵심으로 한 이런 섬의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에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큰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 섬의 수도, 섬의 관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목포에 섬이 유치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섬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일 금요일 설립지역 선정위원들이 목포 사막도를 둘러보는 등 정부의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과 진도군, 완도군과 함께 성장한 섬의 관문입니다. 섬이 있어서 목포가 성장했고 섬이 침체되면서 목포의 성장도 더뎌졌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와 논의도 이곳 목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설립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1호 포커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